자, 어머니의 그릇부터 볼게요. 주제부터 파악해 봅시다. 주제, 삶과 사랑이 담긴 시를 추구하는 마음과 자기 반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어머니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 작품은 시인인데 너무 예쁜 글들, 뭔가 멋져 보이는 것들, 겉멋만 들인 글들이 아니라 삶의 진정성과 아름다움, 사랑이 담긴 글을 쓰고 싶다라는 거죠. 알겠죠? 네. 특징들 파악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표준어와 사투리를 대비해 시인의 자세와 삶에 대한 성찰을 했다라는 거고요. 일상어를 토대로 시적 발상을 사용해 개성이 드러났다. 세 번째, 자기 반성적 태도로 겸허한 삶의 자세를 지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적어놓고 할게요. 운율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어의 반복, 동일한 종결 어미 반복으로 형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시험 문제 있잖아요. 나는 오늘도 그렇고, 이런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를 여러 개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특징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꼭 출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된다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시적 발생이 창의력. 표준어와 사투리를 대비한다는 게 그냥 뭐 같이 쓴다는 거. 이따 본문 보면서 확인하세요. 시옷 받침인 거는 표준어고 기억 받침인 거는 사투리예요. 자, 1행에서 3행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적으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다시 확인할 거라서. 일단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어머니는 뭐예요? 그릇이죠. 이 그릇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편안하고 따뜻한 삶과 사랑이죠. 나는 그릇이라 써요. 뭐냐? 표준어고요. 시어의 삶의 진정성이 담기지 않음이라는 거죠. 그 류치 저거 사투리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릇, 사투리는 삶과 사랑이 담겨 있지만 그릇이라고 적는 나는 어떤 시어의 삶의 진정성과 사랑을 못 넣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투리와 표준어를 대비해 뭐 하고 있다? 그 시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글 속에 뭘 담아야 된다? 글 속에 사랑과 삶의 진정성 담아야 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빨라요. 그리고 그 적지 마시고 이거 설명 들으세요. 설명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아까 전에 적어놨잖아요. 사투를 대비해 시인의 자서와 삶에 대한 성찰을 했다. 적어놨잖아요. 뭘 또 적어요? 설명하면서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릇을 그릇이라 부르는 어머니입니다. 자, 사행에서 우리 몇 회까지야? 7, 8, 10, 11, 12, 13, 14, 15, 16, 16회 확인해 볼게요. 이거 끊어놔요. 그래서 네, 예. 물을 담아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중얼가를 보면 지금 어때요? 그릇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이런 거 운율 형성이에요.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적어 놓으시고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이 그릇에 담긴 물이 뭘 찾았대? 수평을 찾았대. 이건 무슨 말일까? 안정감을 갖는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편안하다고. 그릇이라는 건 어머니에게 편안함이라고. 편안함을 가진 단어라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파랭으로 나눠야겠다. 자, 그래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어떤 수평과 안정감, 그리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겼던 모든 것들은 직유법이죠. 체온처럼 따뜻함을 가진다라는 거죠. 촉각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릇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이미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에는 어떤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인간의 정 같은 게 담겨 있다는 거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은 따뜻한 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괄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따뜻한 것이 촉각적. 따뜻하다 촉각이죠. 내가 왜 이런 촉각 이런 거 적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시 두 개 나온 다음에 가는 나와 달리 촉각적 심상을 사용해 시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니들 틀릴 거예요. 그냥 나오면. 왜? 못 찾거든. 바보처럼. 못 찾을 거거든. 바보처럼. 참 앞에 있는데. 글로 적혀 있는데 그거 파악 못 하잖아, 니들. 되게 웃겨요. 야, 뒤에 에어컨 좀 꺼라. 에어컨 좀 끄자. 땡큐.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은 뭐예요? 그저 지식이죠. 근데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배웠다고요. 인생에서 배운 것은 뭐예요? 경험이죠.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라는 거죠. 왜요? 지식으로서 배운 것은 이성으로 쌓이는데 인생에서 배운 경험은 감성으로 쌓이죠. 그래서 이성은 차갑고 논리적인 거에 반해 감성은 따뜻하고 감, 감성적이죠. 예. 그냥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교수가 아니라 나는 시인이라는 거예요. 교수거나 선생님이면 뭐 해야 될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정확한 의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지, 얘들아. 그렇잖아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누군. 그냥 교수고 선생이고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 나는 뭐야? 시인이야. 시인이면은 말에 사랑을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시인으로서 시를 쓸 때 가져야 하는 태도와 자세가 뭐야?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시인으로서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랑이라는 거는 여기서 나올까, 여기서 나올까? 사랑은 여기서 나올까, 여기서 나올까? 위, 아래. 아래죠. 여기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어디서만 글을 쓰려고 해. 학교에서 배운 거, 지식으로만. 차갑고 논리적인 이성으로만 글을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인으로서 갖는 한계죠. 이거 안 써도 돼요. 뭐요? 써야 되죠. 어느 부분? 요건 안 적어도 돼요. 본문 내용인데. 아래 거. 내가 시인으로서 갖는 한계죠. 적는 것도 적는 건데요. 이거 어차피 자료 다시 달라고 하면 드리고 영상으로도 올리니까 제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를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줄 알면 좋겠거든요, 태쿠 씨. 내가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 그릇과 그릇의 차이는 뭐예요? 그릇은 그 인생에서 배운 거라서 감성적인데 감성적이고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릇은 학교에서 배운 거. 그쵸? 그러니까 뭐다? 그 지식이니까 이성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시인으로서는 탈락이라는 거예요. 생존 못하는 거야. 실패야. 알겠죠? 그럼 어머니를 본받고서는 나도 그런 사랑이 담긴 시어를 담아서 또 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여기까지 이제 16행까지 우리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 그릇과 그릇의 차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7행부터 20회까지.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줘야 되는데 하자가 생각하는 시인의 자세가 뭐예요? 뜨겁게 이거 촉각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하자가 생각하는 시인의 자세가 뭐다? 하찮은 것들도 뭐라고 해야 된다? 사랑을 담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찮다고 여기는 것들 있지. 그런 것들도 사랑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예민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오죽하면 모기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인들이 있다고. 난 이해 못하겠다고. 아, 핸드폰 바꿀까? 핸드폰 바꿀까 말까? 진짜 오래 쓰긴 했어. 아이폰 SE 3세대.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지 않았어요? 뭐? 더 큰 거 있지 않았어요? 아니야, 패드 말고 이거밖에 없어. 아이폰 뭐 새로운 모델 나온다면서요? 네, 지치. 그 300만 원인가? 살 의향이 있어? 뭐가 달라서 차이 16, 36.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아이폰 16, 아니 17, 뭐 업데이트 되는 걸로 산다고 해도 쓰는 기능이라봤자 인스타, 카톡, 그러니까요. 유튜브, 네이버 웹툰, 카메라 이 정도 아니야? 전화. 그 전화, 메시지 잘 안 써. 카톡 쓰잖아. 카톡이나 DM 쓰잖아. 이 정도 아니야? 그럼 굳이 아이폰 17은 300만 원을 주고 살 필요가 있나? 뭐 영상 찍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뭐, 근데 잘 모르겠어. 이게 점점 얘가 호환을 안 해주는 것 같아. 이 2022년 모델이거든. 그러니까 22, 23, 24, 25 지금 4년째 쓰고 있는데, 근데 요거를 지원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 이게 일단은 그게 안 터져요. 그 GPS가 잘 안 터져. 와이파이. 와이파이도 잘 안 잡혀. 5G 호환이 되긴 한데 5G가 제대로 안 터져. 속도가 되게 느려. 이게 4년생이죠. 3년. 13%. 13%. 얘가 이거를 포기를 못 하는 거야. 요거, 이거 뭐예요? 요거 가운데 버튼. 아 이거 그 삼성 쓰다가 그거를 썼어가지고 엄청 불편했는데 아, 처음에? 뒤돌아가는 거 없어. 그지. 삼성 쓰다가 얘 쓰면 그렇지. 우리는 요렇게 그냥 넘기는 식인 건데, 뒤로 가기가. 근데 홈 버튼이 실제로 그 아이폰은 없잖아. 없어졌죠. 그 삼성 같은 거는 아래에 그 터치 스크린에 홈 버튼이 있고. 근데 얘는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놓치질 못하겠는 거야, 내가. 얘가 엄청 편해요, 사실. 맞아요. 요거 할 때 뭐 하다가 유튜브 들어갔다가 그냥 홈 버튼 눌러도 되게 편하고, 이거 하다가 그냥 홈 버튼 누르는 것도 편하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앱 지우는 거. 되게 쉬워, 두 번. 두번 누르고. 되게 편하지. 이게 직관적이고 편하거든. 그리고 그냥 톡톡 하면은 이제 이렇게 손 한 번에 닿게 해주고. 이 UI가 진짜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스티브 잡스 살아있을 때는 요거 절대 없애지 마라라고 했는데, 팀 쿡이 서자마자 이거 삭제하고 아이폰 그게 한 손에 꼭 쥐게끔 만들고 한 손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그거를 기능을 없애버렸죠. 스티브 잡스 죽자마자. 그러면서 약간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SE4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16E 모델인 것 같은데 이거 없죠 역시. 그리고 C타입 고정시킨 것도 좀 별로야. C타입도 고정시킨 거 좀 별로. 근데 약간 괜찮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엄청 고민 중이에요. 나 슬슬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는데. 그거 안 돼. 무선 안 되잖아. 뭐? 무슨 돼. 이거 돼. SE 3세대는 돼. 3세대는 돼. 그게 안 될 거야. 그 애플 특유의 그 무선 충전 뭐라 하지 그거. 맥세이프. 맥세이프가 안 될 거야 이게. 나 맥세이프 기능을 써본 적도 없어. 일단은 에어팟 프로 4세대인가? 3세대. 에어팟 프로 3세대 나온다 하거든요. 올해 여름에. 그럼 에어팟 프로 3세대부터 바로 사고. 근데 그거 다를 게 없다며. 근데 지금 나온 게 2세대 모델이 있거든. 그것도 제게 이제 2세대. 에어팟 프로 2세대. 근데 2세대 모델하고 가격 차이 봤을 적에 거의 없어서. 그러면 그냥 3세대, 결국 2세대 안 파는 거 아니야? 그 3세대 사야지. 그 외국인이 말하잖아요. 끼어 있었을 때 외국인이 말하면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알려준대요. 내가 산 다음에 바로 해볼게. 그래서 그래서 영어 센스 말해보라요. 그래야지. 여름에 사고. 이 아이폰 바꾸는 거 너무 고민 중이에요, 지금. 어떡할까. 여튼,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줘야 되는데. 하나가 생각하는 시인의 자세죠? 두툼한 개정판 국어 사전을 옆에다 두고, 야, 두툼한 개정판 국어 사전은 뭐야? 그릇이신 거지. 그릇인 거지. 그릇. 그리고 서정시는 뭐가 필요하다? 그릇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릇으로 쓴다라는 거죠. 서정시에는 그릇이 담겨 있어야 돼. 근데 나는 뭘로 쓴다는 거야? 그릇으로 쓴다는 거야. 즉, 이 뜻은 뭐야? 진정성이 있는 시를 쓰지 않은 화자의 자기반성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요? 진정성이 있는 시를 쓰지 않은 화자의 자기반성이라는 거죠. 야, 국어사전 펼쳐놓고 표상적으로 나와져 있는 단어 뜻으로 그냥 써버린다는 거야. 사랑이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네? 깔끔하게 한번 쫙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그 그릇. 어머니는 인생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받은 그릇. 그러니까 이게요.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시인이 자, 요거를 이해를 먼저 하세요.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여기 있는 왜 나는 그릇으로 써서 반성하고 있는지 시인인데 어머니는 그릇이 아닌 그릇이라고 해서 왜 대단하다라고 지금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시인이 해야 되는 거는요. 일단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놀이를 해요. 근데 이 놀이를 하는데 기존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의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원래 기존의 사회가 지칭하던 언어의 의미를 바꾸고 비틀고 반대하고 저항까지 해야 돼. 이게 예를 들어 사과는 사과야. 빨간 사과야. 우리는 빨간 사과가 예를 들어서 붉다,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걸 그런 의미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풋사과는 청춘이야. 익은 사과는 예를 들어서 약간 연륜이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사과가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 이거를 완전히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야. 사과를 인생으로 쓰는 거지. 확인? 근데 여기 있는 시인은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그릇 그 자체로 써버린다. 이거 시인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릇의 의미를 내가 한번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바꿀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바꾸는 방법 중에? 맞죠? 아니요. 이 그릇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꾸는 거라니까. 그릇이 그냥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야. 그 유기사 그리고 그 의식표죠. 그릇을 그 자체로 단어 뜻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그냥 여태까지 시를 쓰는데 시인으로서 원래 가지고 있던 언어의 의미를 바꾸고 비틀고 반대하고 저항하지 않고 국어사전을 펼쳐놓고 그냥 그 뜻 그 자체로 쓰고 있었다는 거야. 시인으로서 가지면 안 되는 태도로 시를 쓰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때? 이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릇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로서 어머니는 그릇을 사용해. 그게 뭐야? 그릇이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릇은 우리는 그릇하면 그냥 그릇이야. 담는 음식 담고 물 담고. 근데 어머니는 달라.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야. 뭐야? 사랑과 인간의 정이 담겨 있는 그릇이라는 거야. 어머니에게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떠한 사물을 바라볼 때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라보는 시선이 시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 근데 나는 가지지 못했네. 반성.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시어를 사용할 때 이 시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꾸고 비틀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개인적인 삶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담는 거지. 의자는 의자지만 전세학원에서 2025년 4월 12일 오후 3시 15분에 사강의실에서 오용규가 지금 1시간째 앉고 있는 이 의자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의자일 거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던 거야. 반성한다는 거죠. 어머니의 그릇을 보며. 이게 사실은 내용상 엄청 쉬운 내용인데 아마 시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몰라서 요 시를 조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거예요. 시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반성하고 고치려고 하는 시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패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를 여러분들은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촌행. 요거 금방 끝나거든요. 15분이면 끝나거든요. 이거 하고 좀 쉰 다음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건 문제 없어요. 네, 없어요. 시중에 없어요. 문제 어떻게 나오지? 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뭘 아마 그 나는 오늘이랑 연관성이겠죠. 뭐 그렇겠죠. 이것만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따로는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따로 나올 수도 있죠. 모르죠. 이것만. 네. 그러면은 니들이 시 읽었잖아 지금.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 그 시의 의미를 아니까 풀어야지. 모의고사 문제 풀듯이 풀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나 이거 감각적을 연관해서 나올 거.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지금 외부집에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딴 게 아니라 작품 읽었잖아. 그럼 문제 풀 줄 알아야 되잖아. 니들 나는 오늘 수업했잖아. 그럼 문제 주잖아. 풀 수 있잖아. 그럼 풀어야죠. 예. 그걸 위해서 저는 꽤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구조까지 나눠서. 한번 다시 보시면 예, 이 패튜닝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패튜닝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뭐다? 대충 나왔어요. 그 뒷면. 없는데요. 그거 선물이야. 용기 필기. 이거 어떻게? 뭐? 그것도 써야지. 어. 자, 이거 생각. 퇴락한 광산촌의 쓸쓸한 정경이라는 거죠. 특징 볼까요? 화자의 감정 절제, 패촌 풍경, 객관적 묘사.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로 두 대상을 대비. 쓸쓸한 부각, 김부각. 어떤 섬세한 관찰, 소재 나열, 공간적 특징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촌향도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촌에 있는 사람들이 촌에서 돈벌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도시. 도시 쪽으로 빠진다고. 조금 발전된 곳. 그러면은 거기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그래봤자 거기서도 돈 못 버는 거 똑같죠. 아, 뭔가 안타깝죠. 그런 시예요. 그런 시예요. 구조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 1년이죠. 떨어져 나간 대문짝. 자, 여기서는 화자가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 있는 것 첫 번째 뭐죠? 대문짝이죠. 근데 떨어져 나갔대. 사람이 살면 떨어져 나간 대문짝을 그대로 둘까 안 둘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걸 뜻하겠죠. 앞마당에 복사꽃이 빨갛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뭐 봐요? 색채 이미지죠. 붉은색. 근데 또 뭐 봐요? 가마솥이 그냥 걸려있다라는 거죠. 벌겋게 녹이 슬었대요. 얘도 어때요? 색채가 붉은색이죠. 벌겋게 녹이 슬었다. 녹슨 거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복사꽃은 피어났으니까 붉은색이 약간 어때? 생명의 이미지잖아. 살아나는 생명의 이미지. 근데 가마솥은 어때? 붉은색인데 녹슨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비되면서 대조되면서 뭐 대조 대비나 똑같은 말인데 대조되면서 어떤 그 텅 빈 집의 쓸쓸한 이미지를 부각한다라는 거죠. 이건 적으셔야 돼요. 복사꽃은 어떤 이미지? 생명의 이미지. 가마솥은 어떤 이미지? 녹슨 이미지. 근데 두 가지가 어떻게 된다? 대조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쓸쓸한 이미지를 부각한다라는 거죠.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벚꽃도 다 지고 있죠. 빈대 아니 빗대. 아, 참 일주일 동안 예뻤는데 출근하는 길에 행복했어요. 자전거 타고 오는데 성북초 뭐 한가 이쪽에 저 펴져 학교에 빙고에 있는 폈는다. 고대 쪽도 되게 예쁘게 펴. 안암 쪽. 그 경희대 아시죠? 그쪽. 경희대 그러니까 캠퍼스 진짜 예뻐요. 그쪽이 진짜 예쁘게 펴요. 안암 캠퍼스도 예쁘고 경희대 캠퍼스도 예쁘죠. 그래서 딱 봄에 벚꽃 보면서 청량리 쪽에 이제 다사리야 닭꼬치집에서 이제 노상 펴놓고 참 술 많이 먹었었는데 저희 학교.
아, 예쁘다. 뒤에 쫙 펴가지고. 너희들의 젊음이 더 아름답구나. 그쵸. 이런 거 딱 멋있게 딱 녹음되고 아이돌하거든요. 문학적이잖아. 방금 표현. 너희들의 젊음이 더 빛이 나는구나. 빛이 나는구나. 대표야. 이거 다 구랍니다. 대표야, 빛이 나는구나. 참. 용쌤 머리도 빛이 나는구나. 여기다 올리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냥 안 올리려고. 자, 2연 볼게요. 잡초가 우거진 부엌바다. 자, 화자가 본 거 네 번째 뭐예요? 조가 뭐좀 부었다. 잡초가 우거진 부엌바다. 이거 누가 봐도 버려진 집이죠. 제가 화자가 보고 있는 거 두 번째가 목사꽃이고 세 번째가 가마수치. 네 번째가 잡초가 우거진 부엌바다. 다섯 번째가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게. 이 가계부에 뭐가 있었대? 콩나물값과 친정 어머니한테 쓰다만 편지. 이 편지는 어때? 결국 붙인 편지야, 못 붙인 편지야?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게다가 이거를 행간걸침으로 편지를 나타내요. 행간걸침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2연에 1행, 2행, 3행 길다가 갑자기 4행의 마지막에 편지만 똑 떼놨죠. 가계부가 뭔지. 그러니까 거기에 껴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거기 편지가 4행에 뚝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콩나물값과 친정 어머니한테 쓰다만 편지하고 옆에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엔터 치고 넘어갔다고. 이건 왜 그런 거야? 편지만 강조되는 거야. 눈에 딱 띄잖아, 편지. 근데 어떤 편지야? 친정 엄마한테 쓰다만 편지라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차마 쓰지를 못하고 넘어갔을까? 어떤 글을 쓰려고 했던 걸까? 어머니 저 여기서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서울로 떠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찾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거. 혹은 어머니 이 불효녀인 저를 용서하세요. 도저히 책임질 수 없어서 이곳을 떠납니다. 평생 저를 욕하시고 평생 저를 원망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고 연락 두절한 상태로 보내는 거. 가는 거.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죠. 이 가난이라는 게 뭔지 참 안타깝죠. 3년 볼게요. 그렇게 빈집 서너 더 더듬다가. 그러니까 지금 어때? 버려진 집이 여러 곳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서너 더 높다가 그쵸? 세 네 군데 더 더듬다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폐촌이에요. 버려진 마을이라는 거죠. 폐광을 올라가는 길에서 한 늙은이를 만나. 그러니까 이 폐광이 뭐야? 더 이상 광물을 캐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더 이상 광물을 캐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폐광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을이 퇴락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폐촌을 떠나지 않고 사는 한 늙은이를 만납니다. 이 한 늙은이가 뭐라 해요? 이 동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니까 여기 있는 늙은이가 대답하죠. 서울내 사는 데서 멀지 않은 산동네. 도시 빈민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이 동무들이. 원래 있던 사람들. 여기 있던 사람들이 서울로 갔는데 거기서도 도시 빈민층이라는 거예요. 아이씨. 뭐라고요? 이 동무들 도시로 갔지만 도시 빈민층이 되어서 지낸다라는 거죠. 결국 차이가 없어요. 폐촌이든 도시로 가든. 그렇게 파괴되어 황폐해진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